이제 두 번째 편이죠. 완전 경쟁 시장. 자, 이번에는 이제 시장으로 풍덩 이제 들어갈 건데, 이제 비용 우리가 배웠던 거, 그 지식 정말 필요하고요. 이윤 극대화 조건, 그거 정말 또 필요합니다. 자, 그걸 만나게 해서,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이제 공급 곡선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급 곡선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생산자잖아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시장을 갈 건데, 어떻게 공급할 거냐? 그걸 이제 보겠다라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거기서 하나의 기업, 완전 경쟁 기업. 자, 그러려면 이제 다 종합이니까, 어이구, 이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얘기로 단순화 시켜보죠. 우리가 비용 곡선 얘기는 제가 이제 이미 배웠으니까 안 할 겁니다. 근데 이윤 극대화. 자, 이것은 모든 기업의 목표는 뭐라고요? 이윤 극대화인 거야. 그러면 이윤 극대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한계 수입 MR과 한계 비용 MC가 같은 수준에서 생산해서 팔면 돼요. 그럼 이윤 극대화 됩니다.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요 가격, 수요 곡선 요거와 MR이 같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수평으로 주어져 있죠. 이렇게 개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 MR이 요거고 MC가 요 곡선이니까 A씨의 최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갛게 요 부분이 바로 이 MR과 MC가 요게 바로 일치하는, 그러니까 요 지점이 바로 P 이꼴 또 MC도 되죠. 가격과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거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만들어 파세요. 10개예요. 호떡이라고 치면. 그럼 한 개당 가격이 얼마예요? 100원이에요. 이 가격은 한 개당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윤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수입에다가 총 수입에다가 비용을 빼는 건데요. 요 수입 얘기를 해보자고요. 10개를 파셨는데요. 한 개당 100원에 파셨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의 수입이 생겼어요. 총 수입이. 이제 남은 거는 뭐를 따져야 돼요? 비용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개당 가격, 10개는 어차피 똑같아요. 10개 만들 때 드는 비용, 10개 판 거니까. 근데 한 개당 100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뭐예요? 그럼 10개를 만드는데 한 개당 들어간 비용이 얼마예요? 그게 평균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AC 평균 비용입니다. 그럼 이 점에서 요 10개에서 만나는 비용은 여기 점이잖아요. 여기 점. 그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오면 한 개당 예를 들어서 80원이 들어갔다고 쳐요. 그렇죠? 그러면 비용이 얼마예요? 그러면 10개를 만들었는데요. 한 개당 80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800원이죠. 그러면 이윤이 200원이 남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초과 이윤이에요. 초과 이윤. 비용을 넘어섰죠. 그 면적이 요 부분이라는 거야. 요 부분. 자, 평균 여기 20원의 차이가 있고 요건 10개잖아요. 20 곱하기 10 해서 200원이 되죠. 요 전체 면적은 총 수입이 되는 거고 요 평균 비용과 관련된 요 면적은 총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빼면 요 제가 이렇게 해시라인 그린 여기가 초과 이윤. 요게 바로 뭐다? 초과 이윤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요 수요 곡선, 가격선, 요게 이렇게 내려오면 이윤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요렇게 내려오고, 요렇게 내려오고, 계속. 그러면 요 비용보다 더 아래쪽, 평균 비용이 기준인데, 얘보다 더 내려가는 순간, 가격보다 비용이 더 위에 있잖아요. 손실이 벌어지는 거야. 그렇죠? 네, 손실이. 그러면 손실 벌어지면 여러분, 사업 그만, 장사 그만 해야 돼요? 아니지. 그럼 손실이 왜 벌어진지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10개에서 여기라 그러면 여기가 50원인데 50원, 한 개 50원에서 10개를 판 건데 비용은 그보다 A씨가 더 높이 있잖아요. 80원인 거야. 그러면 300원만큼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비용보다 가격선이 즉 더 아래쪽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받는 가격보다 들어간 비용이 높다는 얘기니까 한 개당. 그러니까 손실이죠.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이게 손실이 발생해, 초과 이윤이 발생해. 그러면 딱 요 비용, 평균 비용하고 딱 일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0이지, 뭐 0. 그걸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정상 이윤이라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이 얘가 더 내려가면 이제 여러분 손실이 발생했잖아. 평균 비용 아래쪽에서. 그럼 사업 그만둬야 되냐라는 거야. 경제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게 평균 가변 비용이에요. 여기 제가 빨갛게 그렸잖아요. 여기 가격 이꼴 한계 수입이라는 게 바로 요거죠. P 이꼴 AR과 같은데 얘가
완전 경쟁에서는 가격과 한계 수입이 같다. 그러니까 얘가 MR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이게 MR이고 MC가 여기 있잖아요. 한계 비용. 그럼 여기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 이거거든요. 평균 비용이 기준이에요. 손실이냐 이윤이냐는. 그럼 평균 비용보다 가격이 위에 있잖아. 이렇게 내려올 건데 위에 있으니까 얘는 이윤이죠. 그러면 평균 비용보다 가격이 요거 봐보시면 아래에 있잖아요. 평균 비용 곡선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얘는 손실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검은 점 요 사이에 있는 가격선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다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손실이 날 때 사업을 바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평균 가변 비용 요게 중요한데 천천히 요게 만약에 여기 평균 비용과 일치하는 점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간 비용과 여기서 받는 가격이 만약 이걸 300원이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0개를 판다 그러면 10개 만드는데 한 개당 300원에 판 거고 한 개당 300원에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평균 비용과 같단 말이에요. 가격선이 딱 일치하잖아요. 이 빨간 선은 위에 있는 거고 더 큰 거고 가격이 비용보다 얘는 정확히 같죠. 요걸 바로 손익분기점이라 그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즉, 요 손익분기점은 프라이스가 가격이 평균 비용과 같은 거예요. 한 개당 가격이 한 개당 들어간 비용하고 같은 점이고 요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여기에서는 초과이윤 빨간 선은 평균 비용보다 높으니까 이윤이 초과이윤 나잖아요. 초과이윤이 0이라는 거야. 0. 없다는 거죠. 이걸 그냥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는 노멀 프로핏이라 그래요. 정상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상이윤 이렇게 하면 초과이윤이 0이네. 그럼 여러분 초과이윤이 0이라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생각해보면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평균 비용 감당하니까 평균 고정 비용도 감당할 수 있고 가변 비용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를 월세 낼 수 있고요. 종업원 월급도 줄 수 있고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냥 돌아가요. 이게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얘보다 가격선이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평균 비용보다 내려갈 때 위면은 초과이윤, 평균 비용과 정확히 같을 때는 초과이윤이 0, 즉 정상이윤. 요거보다 평균 비용보다 가격선이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즉 수요곡선이죠.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손실. 그럼 손실인 건 확실한데 왜냐면 비용이 더 높이 있으니까 가격보다. 그죠? 당연한 건데 사업을 언제 그만둬야 되냐? 손실 난도가 바로 그만두는 건 아니라는 거야. 왜? 아직까지는 평균 가변 비용보다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 팔아갖고 가변 비용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가변 비용 수준은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전기세 내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재료값 좀 사고. 그러니까 정말 그만둬야 될 거는 단기적인 거 한데 일단은 멈추세요 하는 점이 평균 가변 비용과 같을 때 여기 점이 바로 생산 중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생산하는데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생산을 안 하는 거죠. 멈추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퇴출이라는 말을 나중에 정리할 거. 이건 단기적인 겁니다. 생산 중단이라는 건 단기적으로 고정비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식당을 하는데 생산을 중단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설비, 기계 이런 거 그대로 놔둬. 그리고 손님 안 받아. 일단 며칠간 손님 안 받아. 손해니까. 뭐 이럴 수 있지. 갑자기 밀가루 값이 10배로 폭등해갖고 일시적으로 요 상태는 손해니까 안 합니다. 이 생산 중단이. 근데 장기로 가는 거는 퇴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아예 가게를 집기를 다 이제 처분하고 아예 텅 비워놓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이 말 그대로 공장 가면 공장이 일시적으로 공장 가동이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럼 기계를 다 드러낸 게 아니죠. 그럼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가동을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단기적인 거. 이게 생산 중단점이에요. 그러니까 AVC 평균 가변 비용과 관련된 게 생산 중단점이고 손익분기점과 관련된 게 평균 비용이라는 거예요. 평균 비용. 고기와 일치하면 뭐가 프라이스가 가격이 그거와 일치하면 평균 비용과 일치하면 손익분기점 즉 초과이윤이 0인 정상이윤을 구가하는 거고
평균 가변 비용과 프라이스가 가격이 일치하면 그건 생산 중단점. 자, 퇴출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뭐 일단은 비용에서 이 비용은 되게 간단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응 극대화 조건 하고 결합을 시켜서 보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공급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생산 중단점부터 위로 가는 한계 비용 곡선 있죠. 요게 바로 단기 공급 곡선인 거야. 단기. 여러분이 공급 곡선 할 때 이런 말을 썼어요. 한계 생산이 체감하니까요. 한계 비용이 체증하잖아요. 그래서 한계 수용 의사 금액이 늘어나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우상향해요.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얘기인데 아주 정교화됐죠. 생산 중단점, 즉 평균 가변 비용의 가격이 만나는 그 점, 거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한계 비용 곡선이 바로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역시 한계 비용이 이거죠. 한계 비용이 이건데 뭐 이건 당연히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채증하면 다 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확히 잘라버린 거죠. 채증하는 구간이 이렇게 있으면 한계 비용이 이 구간이 다가 아니고 여기 어디쯤부터 이렇게 여기 점이 바로 뭐예요? 생산 중단점 올라가다 보면 손익분기점도 있겠죠. 요렇게 간다라는 거야. 사업이 이제 제대로 사업의 1차 목표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못 가더라도 요 상태에서는 운영할 수 있어요. 예, 아직 고객이 살아 있어. 아직. 만약에 가격이 이유는 평균 비용이 중요한 거예요. 가격이 요 수평이 가격선입니다. 얘가 비용보다 이거 그냥 쉬운 말로 풀어보세요. 한 개당 받는 가격 평균 한 개당 만든 비용 크면 초과이윤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같으면 정상이윤이에요. 요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정상이윤이라는 거는 초과이윤이 0이라는 거예요. 정상이윤이 0이라는 게 아니라 초과이윤이 0이에요. 초과이윤이 0인 상태를 다른 말로 정상이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적으면요. 손실이 발생하는 거야. 요때 질문이 이거죠. 그러면 그만 만들어야 돼요? 아니요. 요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낮으니까 여기서 이미 손실이 벌어지고 있죠. 한 개당 받는 가격이 100원인데 한 개당 만든 가격이 150원인 거야. 손실이지. 그렇더라도 평균 가변 비용보다는 크다면, 예, 뭐 월급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예, 계속 가라. 그죠? 생산을 계속해라. 가변 비용 충당하고 고정 비용도 일부 충당 가능하니까 계속 하세요. 버틸 수 있습니다. 그게 생산 중단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요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단기 공급 곡선의 모양을 띠게 된다. 한계 비용이 채증하는 것 중에 자, 생산 중단은 가격이 언제 평균 가변 비용 아래쪽으로 요 전보다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가 생산이 중단되는 지점이에요. 단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 완전 경쟁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은 생산 출발점이 어디예요? 생산 중단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여기죠. 한계 비용 곡선이 바로 단기에 여러분 문제 풀 때 한계라는 건 단기적 의사결정이잖아요. 단기에 그 기업의 공급 곡선의 모양을 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요 모양은 별 의미가 없고 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일부분인데 그 정확하게 요 부분이 한계 비용이 공급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죠? 비용이 가격을 결정하게 되고 가격과 공급의 대응 관계가 공급 곡선이니까 왜 공급이 그 가격에 대응합니까? 비용이 그래서 그래. 그 순간, 추가된 재화에 대해서는 그 얘기니까 한계 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과 당연히 관련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요렇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제 장기 공급 곡선으로 올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올라야 될 거는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냐면요.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전 강의에서 완전 경쟁 기업이 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이 있는데 마지막이 뭐였어요? 마지막이 진입과 퇴출 이 자유롭다. 이거였잖아요. 이거였어요. 누구나 들어와도 되고 누구나 빠져나갈 수 있다. 이 과정이 장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완전 경쟁 기업의 이 완전 경쟁 기업이 단기에 취할 수 있는 건 초과 이윤도 가능하고요, 정상 이윤도 가능하고요, 손실도 가능하고요, 생산 중단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벌어져 모든 게 다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기에 초과 이윤이 난 거야. 즉 프라이스가 에버리지 코스트보다 큰 거죠. 그죠? 생산 중단은 프라이스가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보다 작은 거고, 손실은 프라이스가 AC와 AVC 사이에 있는 거예요. 중단은 아니니까. 정상 이유는 프라이스가 AC와 같은 거야. 생산 중단점이라 그러면 P가 AVC와 같은 거죠. 어쨌든 이게 다 벌어지는데 제가 이걸 굵게 해놨잖아요. 이제 가정을 하나 해보자라는 거야. 단기에 초과 이윤을 내고 있었어요. 와, 호떡 장수 초과 이윤 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장기를 이제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윤이 나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진입 퇴출이 자유로우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거 장사로 들어갈래요? 안 들어갈래요? 들어가지. 돈벼락 맞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기업이 시장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유로우니까. 이런 가정을 했잖아요. 그죠? 들어올 거야. 그러면 들어왔다는 얘기는 공급을 엄청 많이 증가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공급이 많아. 양이 많아졌어. 희소성이 떨어졌잖아요.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지. 가격이 하락해요? 그럼 계속 이렇게 하락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평균 비용보다 낮아질 수 있잖아요. 손실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기업들이 또 뭐예요? 이제 빠져나가겠지. 퇴출합니다. 여기서는 퇴출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중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장기에는 퇴출이야. 퇴출이라는 건 다 청산하고 나 이제 이 장사 완전히 안 해. 이렇게 한 거야. 나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 수가 줄어드니까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해.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공급이 줄으니까 희소성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공급 법칙 생각해 보세요. 그럼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은 올라갈 거야. 언제까지 이럴까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초과이윤이 0이 될 때. 왜 들어왔어요? 초과이윤이 있으니까 들어왔어. 왜 나갔어요? 손실이 나니까. 그러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 지점이 어디냐라는 거야. P가 평균 비용과 클 때. 즉 딱 이 세 가지잖아요. 이게 클 때, 이게 초과이윤, 이게 정상이윤, 프라이스가 이렇게, 여기가 손실. 이렇게잖아요. 여기에 섬에 요 상태에서 갔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많이 들어오니까 정상이윤에서 이렇게 갔다가 손실이 나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얘가 또 올라가 주니까 위로 올라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지점에 딱 멈출 거냐면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들어갈 이유도 없고 빠져나올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장기에는 완전 경쟁이 있는 모든 기업은 오직 뭐만 누린다? 초과이윤 못 누려요? 손실도 안 일어나요? 뭐 이런 거 없어요? 정상이윤만 누린다는 얘기예요. 정상이윤만. 이유가 뭐예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그 나중에 가면 더 이상 들어오지도 않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순간이 나오는데 그때가 뭐냐? 정상이윤인 거야. 즉 가격이 에버리지 코스트하고 같은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0이 되는 거죠. 네, 같은 상태가 되는 지점. 여기가 손익분기점이죠. 요게 바로 또 정상이윤 누린다는 건 손익분기점에 있다. 손익분기점에 있다라는 건 가격이 평균 비용과 같다. 이윤으로 얘기하면 정상이윤을 누린다. 다른 말로 초과이윤이 0이다. 장기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장기가.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 단기 공급 곡선은 알겠어. 생산 중단점 위에였다. 한계 비용이었죠. 그러면 장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요게 중요한 건데요. 요게. 그러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장기 공급 곡선은 어떠냐? 이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산 요소 가격이 변했어 안 변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업이다 그러면 이게 시멘트 가격이 있잖아요. 야, 시멘트 가격이 오를 때가 있고 그대로일 때가 있고 내려갔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공급이 모양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수평선 처음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가면 평균 비용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에버리지 코스트가. 그럼 여기에서 프라이스가 이렇게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곡선은 옆에다 좀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요 프라이스에서 똑같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언제?
생산 요소 가격이 불변일 때, 즉 원재료 값도 안 변했고 임금도 안 올랐고 그대로다. 그대로라고 하면 요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요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임금이 올라갔다는 얘기야. 시멘트 값도 올라갔다는 얘기야. 원재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균 비용 요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평균 비용이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장기의 가격이 여기 100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100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 또 올라가 버리니까 요 가격에서 요렇게 설정이 돼요. 그래서 연결하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비용을 반영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장기 얘기하면서 한계 비용 얘기 안 하고 있죠? 장기적인 거니까 평균 비용이 중요한 거예요. 평균 비용이니까 얘는 요 가격에 생산 요소 가격이 불변이면 비용이 움직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고정돼 있어.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도 그냥 똑같아. 이렇게 수평인데 만약에 비용이 증가, 이 비용이라는 건 생산 요소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 뭐 이런 거 올라가면 비용 곡선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100원이었다가 200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에다가 요점이라 그러면 요점일 때는 여기 이제 장기적으로는 여기 가장 극소점이죠. 정상 이윤만 항균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요 가격. 그래서 우상향. 만약에 비용이 감소한다 그러면 반대로 되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조금 내려보면 이렇게 있다가 비용이 이렇게 A씨가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게 처음엔 여기에 찍혀 있다가 그 다음 거는 아래쪽으로 찍혔으니까 오히려 우하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와요. 왜? 비용이 감소했으니까 아래로 내려와. 증가했으니까 위로 올라가. 불변이니까 수평이 불변이죠. 불변해. 그러니까 수평 장기 공급 곡선은 평균 비용이 진짜 중요한데 평균 비용이 변했어 안 변했어? 올라갔어 내려갔어? 그대로야. 그대로면 그냥 그 장기적으로는 정상 요 가격에 픽스돼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공급 곡선도 그 가격에 비용이 그대로니까 들어간 비용이 변화가 하나도 없으니까 공급 곡선은 비용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일정해요. 그대로. 근데 비용이 올라가면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낮은 데서. 여기서 낮게 있다가 처음에 1번.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올라갔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여기에 높은 가격으로 형성돼야 되잖아요. 2번. 반대로 내려오면 반대인 거야. 높이 있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양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엄밀하게. 그래서 만약에 아무 얘기 없이 수평선이다 이러면 사실 틀린 거예요. 조건이 있어. 생산 요소 가격. 즉 이게 불변이다. 변하지 않았다면 수평선이야. 만약에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비용이 올라갔으니까 가격도 올라가야 돼요. 만들면. 그래서 우상향. 생산 요소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럼 비용이 내려갔다는 얘기니까 옛날보다 가격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마치 수요 곡선처럼. 그죠? 세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장기에. 자, 생산 중단점과 이건 단기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는 아직 고정비가 있는 거야. 즉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 내고 있어야 돼. 아직 가게를 정리 안 했어. 일시적 멈춤이에요. 공장 기계만 멈춰놓고. 퇴출은 장기적인 겁니다. 고정비용 없어요. 다 처분했어. 네, 다 처분했어. 언제 퇴출됩니까? 기준이 평균 비용 이하예요.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장기란 말이에요. 이건 장기적인 거니까 얘보다 낮아.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냥 이건 손실이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한다 그래도 평균 가변 비용보다 높으면 그냥 갑니다. 가는데 평균 비용보다 낮다, 이하다 그러면 일단 퇴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생산과 퇴출의 차이점. 단기적, 장기적, 고정비 있고 고정비 없고 그런 느낌 한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